수성구 집값이요 지금. 원래도 조금 비싼 편이었지만 최근에 그 상승률이 굉장합니다. 이 부분 좀 감성 아재님이 먼저 짚어주시죠. 이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10월달 주택 거래 동향에 보면 이 동향이 전 9월에 비해서 뭐 0.75 상승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0.75? 0.75가 얼마 되는데? 네, 수성구 집값을 잡기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기도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 효과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우리 한 기자님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서 그 중에서도 그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을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지정을 했죠. 48곳을 지정을 했는데요. 근데 이걸 지정하면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정책이었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다 올라 버렸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수성구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얘기 집중적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좀 대화의 범위를 좀 확장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전체의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현재 상황부터 우리 감성아재님이 먼저 짚어주실까요? 이 한국감정원에서 주택 매매 이 수급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를 할 때 김현미 장관이나 국무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하면 전국 집값 17% 받고 안 올렸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언론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울의 집값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왜 전국 집값으로 얘기하느냐.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을 뿐이지 나머지 지역은 안 올랐다 이거죠. 대구만 해도 마찬가지로 대구 경북에. 그러면 이 매매 수급 지수란 뭐냐.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집값의 기준이 100이다. 그러면 이제 101부터 이제 가는 거는 이거는 그 수요 과열 공급 부족. 100 이하로 가는 거는 공급 과잉 수요 부족인 거예요. 그럼 경북도는 그러면 지금 그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한국감정원의 매매 수급 지수가 얼마냐? 약 98.2예요. 그러면 100을 기준으로 보면 약 한 8% 정도 공급 그 집은 많은데 살 사람은 적다. 이래 보시면 되고. 네. 대구 경우 같으면은 이 100을 기준으로 101.7이에요. 살 사람은 많은데 집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토지 규제 지역이 되는 것도 너무 살 사람이 많은데 이 수급이 안 맞으니까 이 매매 지수가 100보다가 훨씬 높아가는 거죠. 100 한 2, 3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대구 경북도 이런 차이가 많은 거는 인구 이동, 인구 변화 뭐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보면 되죠. 네. 또 지리적 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뭐 전체를 아우르면서도 또 이제 수성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수성구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네. 그럼 경북 얘기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경북 지역에서도 독보적으로 집값이 비싼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산이죠. 한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경산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CG 지역이라 바로 대구와 경산, 경북의 경계선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요. 전매 기간의 강화로 그 수성구의 쏠림이 이제 가소가 되고 이 열기가 경산까지 퍼져서 경산에도 비싼 아파트는 비쌉니다. 네. 그래서 경산과 이제 수성구를 잇는 대로변 주변에 이제 중방동이라고 있어요. 이 일대는 거래 건수가 335건이고 1.7배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사실상 이제 경산은 그 경산도 경산 나름인데요. 중방동이나 요 근접해 있는 경산시의 지역은 거의 수성구랑 같은 지역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군위입니다. 군위도 지금 통합신공항 이전 여파로 좀 부동산 영향이 있는 거죠? 저 그 신공항이 확정 발표가 된 날 군위의 호가가 2배가 뛰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대구로 편입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지금 군위의 부동산은 정말 들쭉날쭉 아주 알뛰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뛰어오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올해 3분기 공시지가에 따르면 대구랑 경북 지역의 땅값이 전분기보다 대구는 0.91%, 경북은 0.49%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1, 2분기에는 땅값이 좀 떨어졌었는데 3분기에 다시 오르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전국의 평균이 0.95%인데 전국 평균보다는 좀 덜 올랐지만 좀 그 군위의 경우에서 보면은 군위가 지금 1.81%가 올랐다고 해요. 이제 이게
지금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는 세종 다음으로 높이 네. 오른 거거든요. 예. 근데 세종시가 이제 특별자치시잖아요. 네. 그거를 감안하면은 군위가 아마 또 전국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부동산 전문가 한 분 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이영민 운영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운영위원 이영민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 들으셨겠지만 고공 상승 중입니다. 집값이 지금 예정된 수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현상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이유를 두 가지 원인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중의 과잉 유동성 문제와 저금리 시대로의 진입이 가시화되어 구매 욕구를 자극시켰고, 둘째로 올해 초부터 임대차 3법의 재개정은 이미 입법 예고된 바 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이미 시행 중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영향으로 전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어 있으며, 이는 매매 시장으로의 진입을 촉발시킴으로 인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부동산 구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시죠. 해당 부동산 구입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거주인지 투자인지를 명확히 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접근해야 합니다. 덧붙인다면 주거용 부동산이든 상업용 부동산이든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고 부여 확장성이 큰 지역을 우선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이영민 운영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야말로 뭐 집값 대란입니다. 이 억소리 나는 집값에 사람들 반응이 대략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뭐 이러다가 언젠가 떨어질 테니까 그때쯤 사자. 굉장히 좀 낙천적인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지금 제일 싸다. 계속 오를 거니까 빨리 사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저는 그 김 기자가 궁금해요. 제일 젊기 때문에 네. 지금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본인은 어떻고 주변 분들은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뭐 이 녹화를 하면서 제가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집을 진짜 지금 사야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능력은 없고. 근데 사실 주변에서 지금은 제 또래 같은 경우는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지금 집을 맞아요. 사려고 하지 않는 실용적이죠. 경향이 네. 많고, 사실 지금 나이가 이제 올해 딱 30이거든요. 네. 만으로 아직 20대긴 하지만 지금 나이 30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도 있고, 최근에 이제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은 다 대출 받아서 집을 좀 전세나 월세로 마련을 하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 용돈으로 이제 살면서 지금 집 살 자금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월급의 대부분을 이제 적금을 넣는 거죠. 집을 사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이 집값의 정책과 상관없이 저희는 지금 집을 사기 너무 어려운 세대라서 좀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돈 많이 벌어야죠, 뭐. 지금 이제 표현을 집을 사기 어려운 세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근데 네. 지금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뭐 주변 분들 얘기도 좋고 상황 어떤지 좀 덧붙여 주시죠. 저희 아직 이제 자녀 2명을 이제 결혼시켜야 되는데, 네. 집을 사줄 것인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걸 두고 약간 부부 갈등도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집 사주지 말고 전월세, 반전세도 괜찮고 좀 살아보고 난 뒤에 아이들이 크면서 본인이 결정해서 집을 사도록 해라. 그래야 인생을 살아가는 맛도 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와이프는 또 안 그런 것 같아요. 집을, 아들이 자존심도 있는데 집을 뭐 사줘야 된다. 또 있는 거 매매 타이밍에 맞게 팔고 딴 데 필요할 때 사주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처럼 쉽지 타이밍이. 않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자녀들이 전월세 조금 살아봐도 괜찮다. 그렇게 해야 이 삶의 그 의욕과 맞아요. 또 소유에 대한 가치, 감사, 이걸 나는 안다고 생각돼요. 저는 그 부동산 관련 녹화를 들어오기 전에 이제 제 지인들에게 전화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다 갖고 계시는지 해서, 어떤 지인 한 분이 2013년도에 본인 돈 1억 2천,
대출 3억 6천을 받아서 4억 8천짜리 수성동에 50평짜리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지금 현재 시가가 15억이에요. 그럼 3배 정도 뛰었지 않습니까? 어느 투자가 3배가 뜁니까? 단기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집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라. 그래서 저는 그 제가 부모님에게 받은 것만큼 저희 자식들에게 물려줄 자신이 없습니다. 네. 저는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 재능은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 사는 환경에 맞춰서 가치를 똑바로 세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값은 계속 상승할 테니 꼭 살 거야.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증가하고 있는데 가계 대출 규모가 또 늘었다 그러죠? 네. 네. 그 가계 대출이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 시중 5대 은행, 네. 5대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한 달 사이에 이게 늘어나는 폭이 몇 네. 조냐 네. 이런 걸 따지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약 한 2조 8천억 정도 뭐 이렇게 늘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네. 전체적인 어떤 그 은행 5대 시중 은행에서는 전체 올 들어와서 약 한 460조 이 네. 정도로 그 가계 대출 나갔단 말이에요. 주택을 사는데 구입비로. 네. 뭐 이게 말고도 실제로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이제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신용대출이 또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 2조 1천억 정도. 그래서 이게 한 126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은행 빚 없이 집을 사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당연하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범위를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좀 말도 어려워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 용어가 자체가 생소하고 어려운데요. DSR이라는 것은 그 총부채 원리 상환금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요. 쉽게 풀면 대출 받으려는 사람이 은행에 갔어요. 나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필요합니다.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전체 금융 부채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는 뭐 신용대출 주택담보, 뭐 카드론 대출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연봉이 1억이다, 연소득이. 근데 그 원리 상환금 금액을 2천만 원 정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네. 이 DSR 지수는 20%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40%가 되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이 사람은 돈을 잘 갚을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신용대출이라는 게 신용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자가 싸요. 돈 없는 사람일수록 비쌉니다. 신용이 나쁠수록. 그래서 이 규제를 30% 정도 하향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돌기는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러면 뭐 가계대출 규모가 한풀 꺾이면서 뭐 그럴 것 같다, 뭐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른 나라도 이렇게 난리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김 기자님 먼저 얘기해 주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8월에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세계 실질 주택가격 지수가 167로 집계가 됐어요. 네. 이게 집계가 시작된 2000년대 이후에 최대치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값 상승률이 1.1%로 나왔는데 네. 전체 45개국 중에서는 중간보다는 낮은 37위. 네. 그리고 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으로만 보면 한국은 26위거든요. 그래서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다만 좀 통계라는 거에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대상, 그다음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빌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평균값이 낮아졌을 수도 있는데 네. 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높이 올라간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예. IMF가 지금 2010년 기준으로 100으로 잡고 집계한 OECD 소속 32개국 소득 대비 주택 가격도 한국은 90.56. 네. 이제 이탈리아 다음으로 소득에 비해서는 집값이 두 번째로 덜 오른 국가라고. 덜 오른 걸로 그렇죠. 분석이 되네요. 네.
유입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목적을 두고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대출을 받으시든 갚든지 그 외의 분들은 그냥 자기 위치에서 자기 상황이나 이런 사정에 맞게 그렇게 사시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성구나 우리가 이야기했던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 투기를 위한 집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집의 개념과 다르게 좀 더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가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이런 정책들을 내어놓는 사이에 버블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스탠스보다는 좀 확실한 더 강력한 규제를 해버리면 어떨까 좀 이건 결과를 봐야 하는 거지만 지금의 정부의 스탠스는 사실 이도저도 아닌 거라고밖에 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오랜 나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 있는 아까 원 포인트 잖아요. 문제 있는 지게 법을 핀셋 정말 정책처럼 그렇게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보편적 정책을 자꾸만 이렇게 뒤집게 하고 그 앞에 보이는 것을 덮어 씌우고 하니까 이 버블이 확산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오를 곳에 올랐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실소유자라든가 거주 이전의 자유 내지는 거주 이전의 그 목적이 상실돼 버리는 그래서 국민 전체가 경직화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수성구 주민들 상대로 조금 조사를 해보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10억 넘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다른 지역에 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자녀의 교육이 마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일 때도 수성구에 계속 사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 70% 이상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왜냐? 균형적으로 달서구도 그렇고 북구도 그렇고 지금 발달을 많이 해서 특별한 수성구의 문화적인 이런 그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수성구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가치가 있다 하면은 그곳으로 옮겨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회에 걸쳐서 수성구의 부동산 또 대구 경북 부동산 전체에 대한 얘기 또 외국 사례까지 외국의 흐름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마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성아재님부터 해주시죠. 저는 허허실실이 중요하다. 허허실실. 예. 그래서 이제 실리주의로 가는 것이 좋다 이거죠. 마음에 중심이 없거나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이 부족하면 뭐 귀걸이라든가 그 사넬 핸드백을 들라든가 목걸이, 귀걸이 뭐 이런 걸 많이 치증 하잖아요. 네. 남들이 이렇게 있는 척 봐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특히 그 체면 문화 내지는 네 어디 사노? 수성구에 산다. 네 어디 사느냐? 북구 산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까지 인격의 차별을 두려 하는 이런 못된 그런 건 허허실전법으로 이게 거품을 허허한 건 걷어내고 네. 실리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문화를 잡아줘야 된다. 저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자문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달팽이가 되고 싶은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나의 경제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부동산 시간에도 이 얘기했었는데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의식주인데 저 같은 사람은 주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의식주 중에 하나를 영혼을 끌어모아서까지 마련해야 하는 사회는 정말 살기 어려운 사회고 안 좋은 사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포인트 폭등에 대한 거는 제대로 좀 잡아주시고 저처럼 주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도 좀 제대로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 김 기자가 강력한 규제를 하든가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뭐 이런 표현인데 저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그냥 냅둬라. 흐름대로 순리대로 자유민주주의 경제 흐름에 좀 맡기되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핀셋 규제가 좀 들어가는데 그 규제도 좀 완벽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선 효과 여기 누르니까 일로 가고 막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은 이렇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당장은 냅두유로 좀 저는 냅띠유. 한 줄 평을 아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대구 경북 기자회견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더 거침없는 입담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